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이라니 좀 이상하죠?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증권가에서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바로 로봇, 그것도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첨단 로봇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거대한 로봇 제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으로 딱 묶여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현대차가 직접 로봇을 만드는 사업은요,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실패할 위험도 큰 일종의 옵션 투자 같아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이미 정해진 계약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는 거니까 훨씬 안정적인 선물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먼저 현대모비스를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황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들 주목하는 걸까요? 일단 이 단어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쉬워져요.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 로봇의 모든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과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바로 이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분석가들은 현대모비스가 2027년부터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만 납품해도 연간 96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기대감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963억 원은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만약에 모비스가 단순히 부품 하나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시스템 전체, 이걸 풀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매출이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140배나 더 큰 시장이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가 로봇 부품을 잘 만들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바로 현대모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운전자의 미세한 손목 움직임을 바퀴에 오차 없이 전달하는 그 정밀한 스티어링 기술, 또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그 절대적인 신뢰성, 로봇의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고 무거운 걸 들어도 버티는 관절을 만드는데 이 기술들이 그대로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순연금만 7조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봇 사업을 위해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 때 은행이나 투자자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현대모비스가 함께 성장했던 그 성공 공식이 이번 로봇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매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길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경쟁 구도를 보시면 한눈에 상황 파악이 되실 거예요. 한쪽에는 무려 70년 넘게 이 분야를 지배해온 일본의 절대 강자들이 신뢰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의 도전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거인들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의 공세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유니트리라는 회사는 이미 1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장에 내놨어요.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가격이 수억 원대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죠. 심지어 싸움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안에도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HL만도 역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모비스보다 양산 시점이 2년 정도 늦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매출 목표를 내세우면서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분석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는 아직 추가 고객 계약도 없고 기술도 아직 개발 단계인데 기대감만 너무 빨리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 투자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시간표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실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꼬박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 승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다른 외두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2028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은 뭘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중국과의 경쟁 리스크 60%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일한 고객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객 리스크가 50%, 그리고 로봇 관절의 핵심인 감속기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할 기술 리스크가 40% 순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로봇 사업, 과연 이건 거대한 기회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섣부른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그래프가 아마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030년 매출 전망인데요. 보세요.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가장 안 좋게 보면 800억 원에 그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2조 5천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지금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로봇 사업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베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핵심 부품의 기술적 내구성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지. 둘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새로운 고객을 또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낼 만한 전략을 보여주는지, 이 세 가지가 현대모비스 로봇 사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죠. 과연 현대모비스는 다가오는 로봇 시대의 심장, 즉 엔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그저 또 하나의 부품 회사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2, 3년 안에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